조카 단종이 영월로 떠나고 며칠 후 한양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안산이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백성들을 경악하게 만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경기도 안산에 있던 현덕 왕후의 능이 무참히 파헤쳐진 겁니다. 자, 현덕 왕후가 누구라 그랬죠? 단종 어머니. 단종의 어머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경혜공주와 단종의 친어머니, 즉 문종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세조의 형수이기도 했습니다. 자, 능을 건드렸다간 목숨 부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간 큰 사람이 신성한 왕실 무덤을 건드려 버렸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하지만 조선에서는요, 능을 파헤치는 걸 허락할 수 있는 단 한 명이 있습니다. 왕이죠. 왕? 현덕 왕후의 능을 파라고 허락한 사람. 그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세조였습니다. 와, 왜 파란 거예요? 왜요? 아니 이미 보냈잖아요, 영월로. 단종이 유배간 후 신하들이 이렇게 추청을 올리거든요. 단종이 영모의 죄를 받고 강등됐는데 그 어미가 왕후의 지위를 보존하는 건 마땅치 않습니다. 패하소서. 세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승낙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조는 능에서 꺼낸 현덕 왕후의 유골 어떻게 했을까요? 물가에 초라하고 볼품없게 묻었다고 합니다. 물가예요? 물가는 그러니까요. 물가는 그러니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때 왕후였던 사람의 유골인데 자칫하면 떠내려갈 수도 있는 곳에 그냥 음. 아무렇게나 묻어버린 겁니다. 이후 세조는요, 종묘에서 문종 옆에 있던 현덕 왕후의 신주도 철거해버립니다. 왕후였다는 흔적 그 자체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근데 문종은 형 아니에요? 그렇죠. 왕한테 그렇게 돼요? 아, 너무 심했다 이거. 되게 많은 원한을 샀겠네요. 자, 그런데요, 현덕 왕후의 능을 파헤친 이후 백성들 사이 이런 말이 퍼집니다. 능을 파헤치기 며칠 전 밤중에 부인의 울음소리가 능 안에서 나오는데 내 집을 부수려 하니 나는 장차 어디 가서 의탁할꼬 였다. 그 소리가 마을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흔들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을 파헤치기 이전부터 현덕 왕후의 능 주변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능을 없앤 이후에 능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이 있던 그 자리를 누구라도 이렇게 밟으면 갑자기 막 비바람이 불어닥치는데 이 흉흉한 일이 불쑥불쑥 생기곤 한 거예요. 마치 현덕 왕후가 화가 나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갑니다. 자, 그리고요, 형수의 무덤을 파헤친 바로 다음 날 세조의 심장을 땅으로 내려앉게 하는 고병이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이유가 수농에 있으면서 몰래 군소배와 결탁하여 불교한 짓을 도모합니다. 이유는요, 세종의 6번째 아들이자 세조의 친동생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요, 형 세조의 이 권력 찬탈에 반대하면서 세조의 눈 밖에 났고요. 이후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수능으로 유배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당시 세조는요, 금성대군을 유배지 거처에 가두고요, 24시간 감시하라는 엄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대신이
안동에서 온 관노백에 들었다면서 고하길 지금 금성대군이 순응해서 몰래 사람들을 모아 영모를 도모한다고 한 겁니다. 자, 이때 금성대군이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단종? 단종! 영월에 있는 단종이었습니다. 결국 잘라도 단종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고변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러자 이때 공신들과 종친들이 이제는 단종을 죽이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조가 넙죽받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쉽게 뭔가 뭐 진행을 하자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근데 사실 신하들은 누구보다 눈치가 빨라야 되고 왕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먼저 말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세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못 이기는 척 진행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단종을 더 이상 살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은 점점 커졌겠죠.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세조에게 들이닥칩니다. 그 일은 야심 한밤 세조의 침전에서 일어납니다. 잠들고 얼마 후 세조가 갑자기 인기척에 놀라 눈을 번쩍 뜹니다. 자꾸만 느껴지는 시선에 이 주변을 이렇게 보는데 누군가 머리맡에서 물끄러미 세조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거예요. 온몸에 손이 쫙 돋은 세조는 놀란 눈으로 누구인지 살피다가 경기를 일으킬 만큼 솟아치게 놀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형수 현덕왕후. 현덕왕후가 머리맡에서 우뚝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수가 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도 내 자식을 죽이겠다. 단종을 죽이려는 세조의 마음을 읽은 듯 너희 아들 세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오, 과인 울린 것처럼. 너무 무서운데요? 그런데 이때 환관 한 명이 헐레벌떡 세조의 침전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환관이 한 말에 세조의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설마 대체 세자? 세자? 세조 아들이 지금 위독하다. 세자가 위독하다는 겁니다. 와. 세조는 세자가 있는 동국으로 헐레벌떡 뛰어가 문을 펄컥 열었습니다. 와. 그런데 세조를 맞이한 건 세자의 싸늘한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진짜로요? 사실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 세조에게 저주를 퍼부은 후 세자가 죽었다는 이 이야기. 이야기는 야사, 연려실 기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사 속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단종을 유배 보내고 얼마 후 장자인 세자가 진짜 2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요절합니다. 20세 나이면 엄청 젊은 나이. 그러자 이 민가에선 세조가 저주받았네. 벌 받았네. 이런 쑥덕임이 그치질 않았던 것이죠. 그럼 진짜 주변에서 막 저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조는 사랑하는 첫째 아들의 죽음에 정사도 멈추고 죽만 먹으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후 세조는 마침내 명을 내립니다. 사사하라. 세조는 영모에 연루된 친동생 금성대군에게 사약을 내려 죽여버립니다. 패륜 중에 패륜이었지만 세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단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조실록에 단종의 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예. 예원 씨가 일단 한번 어, 읽어주시죠. 단종의 끝. 아휴.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스스로? 스스로 목숨을 거뒀네요. 자신을 지지했던 금성대군이 영모 실패로 사사됐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감과 허탈함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조가 예를 다해 장례를 치러줬다는 것이죠. 이 두 줄이 세조실록에서 단종의 마지막을 기록한 전부입니다. 이것도 저는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단종이 죽은 직후부터 백성들 사이에서 실록에 기록된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받들고 하는 수 없이 들어가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온 까닭을 물었으나 도사가 대답을 못하였다. 아, 자, 지금 실록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살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실록에서는 금성대군의 영모 실패로 단종이 충격받고 자살했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삼촌 세조가 보낸 그 사약을 거부하고 목을 맸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불안한 세조의 삶을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결정적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깊은 새벽 세조는 온몸이 땀으로 뻑 젖은 채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사색이 된 얼굴로 불안에 덜덜 떨었죠. 어? 꿈에 형수, 현덕왕후 귀신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세조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현덕왕후 귀신이 퇴! 하고 침을 뱉은 거예요. 세조는 찝찝함에 온 몸과 얼굴을 벅벅 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조의 몸에 오돌도돌한 종기 같은 게 계속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조가 피부병을 앓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실 이 세조가 현덕 왕후가 침을 뱉는 악몽을 꾸고 피부병을 얻었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설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묘한 일이 당시 궁에서 벌어져요. 단종이 죽은 이후 어느 날부터 세조의 몸에 정말 피부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세조 정권 중반을 넘어설 때부터 세조에게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록에는 풍수병이라고 하고 있고 세조를 비롯한 역대 임금들이 많이 앓았었는데 대체로 피부병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현덕왕후의 꿈 때문일 리는 없겠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고 세조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만큼 불법으로 쟁취한 권력에 대한 민심의 이반 현상이 심했던 거겠죠. 자, 그런데 지방 행차를 다니던 1463년 10월 23일 세조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살밖에 안 된 손자 원손 인성대군이 갑자기 풍질에 걸린 겁니다. 풍질은요, 신경계통이 고장나 생기던 풍병을 말합니다. 인성대군이 누구냐? 바로 훗날 예종이 되는 세자의 적장자였습니다. 자, 왕실의 보위를 앞으로 이어야 될 이 원손의 병에 중하는 발칵 뒤집혀집니다. 세조는 모든 치료법 다 동원해서 원손을 살리라고 명하죠. 그런데 다음 날인 24일 새벽 인성대군은 세상을 떠납니다. 와.
원손 인성대군의 죽음으로 억장이 무너졌을 세조. 맏아들에 이어 손자 원손까지 죽으니 세조는 거의 패닉이 온 겁니다. 대체 왜 이런 불행이 계속 닥칠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현덕 왕후의 저주 때문이었을까? 세조는 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기억을 더듬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 세종의 묘자리를 살필 때 함께 본 풍수지리사, 즉 지관이 한 불길한 이야기가 생각난 겁니다. 어떤 뭐라고 이야기? 했길래? 자, 때는요 1443년 2월 세종 제위 때였습니다. 이때는요 세종이 자신이 묻힐 곳을 정할 시기였는데요.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묘인 헌릉 옆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형세와 기운이 어떤지 미리 좀 알아보라고 했죠. 이때 땅을 살피러 간 사람 중 한 명이 수양대군 세조였습니다. 헌릉 근처에 도착한 이 세조와 신하들, 지관은 땅의 형세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당시 땅을 살펴본 지관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절사 손장자, 절사 대를 잇는 자식이 끊긴다. 손장자 맏아들을 잃는다. 그러니까 손이 끊어지고 맏아들을 잃는 땅입니다. 본인 얘기 아니에요? 정확히 말했는데요? 와,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종이 정한 묘자리가 왕실의 대를 이을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자리라는 거였어요. 와. 그런데 이때 세종은 그냥 그곳에 묻히겠다라고 합니다. 꼭 아버지 태종 곁에 묻히고 싶어서 이런 섬뜩한 말에도 뜻을 꺾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그로부터 7년 후 1450년 헌릉 옆에 묻힌 겁니다. 그런데 자, 세종이 승하한 후 왕실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자, 세종의 그 아들과 손자들, 적장자들을 지금 그려놓은 가계도입니다. 자, 세종의 적장자 문종, 즉위한 지 2년 만에 병으로 사망합니다. 자, 그리고 문종의 적장자 단종, 죽었. 유배에 가서 17세 유배지에서 사망. 자, 그리고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 죽었어요. 20살 때 사망. 와. 그런 와중에 예종의 적장자이자 원손인 인성대군 3살에 사망. 와, 자, 이들의 공통점 뭐인 것 같습니까? 적장자. 네, 맏아들. 적장자. 왕실의 대를 이을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몇 년 사이에 왕실의 적장자들이 지금 줄초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묘자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게 아들, 아니, 손자를 이렇게 잃었으니까 세조가 어떻겠습니까? 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몇 명이나.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세조 역시 이렇게 불행이 계속 닥치니까 그 말, 옛날에 들었던 그 말이 마치 저주처럼 머릿속을 맴돌지 않았을까요? 네.